안녕하세요. 유지상의 성공 맛집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저기 은평구에 지하철 6호선을 타고 세전역에 오면 4번 출구 바로 옆에 있는 마마수교, 아주 독특한 만두와 그 다음에 짜장면으로 자리를 잡은 곳입니다. 장수아 대표님을 만나 뵙고 성공과 관련된 이런저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쁜 시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일단 우리가 마마수교 그러면 가장 나름대로 유명한 게 만두예요? 아니면 짜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만두로 시작을 했는데 뒤에는 이제 만두보다 짜장면이 더 유명해졌죠. 천면장이 이제. 예. 얼마 전에 그 생활의 달인? 거기 예. 나왔던 게 그 만두. 이제 만두랑 산동짜장이랑 같이 나왔죠. 같이 나왔죠. 예. 사람이 두 개가 동시에 달인이 되기는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솔직하게 이게 산동짜장은 제가 달인이 아니고요. 왜냐면 이제 친정 엄마 부모님이 담궈주시는 장이라 그리고 만두도 이제 엄마한테 배운 거라.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부모님이 달인이신 거죠. 제가 달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거의 이 사업 자체는 그 어머님, 아버님이 하시던 거를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만든 그런 음식점 되겠네. 그럼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상호가 마마, 수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마마가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집 여자의 말맞자가 한국 분들은 잘 안 쓰세요, 그 한자를. 근데 이제 중국 사람이나 대만 사람들은 마마라고 해서 엄마라는 뜻인 거예요. 그럼 마가 하는 말. 마마라고 그 글자는 무조건 엄마라는 글자예요. 글자라는 자체로 보면 우리 보통 그 말할 때 그런 말 있거든요. 말 같은 처녀가 뭐 이럴 때. 그러니까 가끔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와서 이제 계집 여자의 말맞자 그래서 여자가 말을 타? 이러고는 이제 뭐 영화를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저는 거기다가 이제 어떻게 응대를 해드리냐면 이제 계집 여자의 말맞자는 여자가 말처럼 강인하다. 그러니까 어미는 엄마란 존재는 그냥 여자가 아니라 말처럼 강인한 여자라는 뜻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렇죠. 엄마는 강하죠. 그래서 계집 여자의 말맞자가 들어가서 엄마라고 쓰세요. 수교 그러면 물만두인데. 물만두예요. 물만두. 근데 이제 한자 간판은 마마수교인데 한글 간판은 마마수제만두라고 이제 등록을 했어요, 상호를. 어떤 분들은 이제 뭐 블로그에 보니까 이거 물수자인데 왜 수제라고 해서 손수자를 썼지? 이제 모르고 쓰셨나 그러는데 처음에 준비하면서 간판은 어디다 뭐 장명수에 물어본 것도 아니고 어디 물어본 게 아니라 그냥 딱 시작하는 동시에 저는 그냥 엄마 물만두라. 왜냐면 엄마한테 배운 물만두라. 제 엄마가 이제 서울에 올라오셔가지고 이제 만들어 주시면서 제가 이거 해볼까 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 간판 저 간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딱 정해진 게 난 엄마 물만두를 해야지 하고 마마 수교라고 했는데 이게 한국 분들이 이제 잘 모르는 한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일단 간판은 이제 그리고 장사는 해서 돈은 벌어야 되니까 일단은 사람들이 외우기가 쉬운 간판이어야 돼서 등록은 마마 수제 만두로 한 거예요. 한글은. 자연스럽게 이제 만두 이야기는 넘어왔는데 어머니 만두 그리고 어머니가 올라오셨다라는 표현이 나왔거든요. 어머니가 원래 사시던 데나 이런 데는 어때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 아버지는 경주에 계세요. 경상북도 경주. 이제 할아버지 때부터 따지면 3세대거든요. 3대째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6.25 전쟁 전에 이제 한국에 오셨고 그 다음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38년생이시니까 11살 때 오셨어요, 한국을. 그러니까 48년도쯤에 그러니까 아버지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연세가 좀 있으세요. 그러니까 제 또래에 비해서 이제 제 또래들이 아빠가 여기서 태어난 아버지들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 연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어려서 산동에서 넘어오신 거세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한국 분이시고요. 어머니는 한국 분이시고. 어머니는 경주 분이세요? 아니요, 경북 의성 분이세요. 의성 분이세요? 이제 저희 엄마도 장 담그는 걸 할머니한테 배우신 거죠, 이제. 할머니에게? 할머니에게 배워서 경주에서는 반점을 아마 제일 오래된 반점이에요. 경주에 그럼 원래 할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하면서 아버지를 가리키신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물려받고 하다가 이제 오빠들이 또 물려봐서 하다가 이제 저희 이제 막내 남동생이 또 물려받아서 하다가
근데 이제 한 대 그러니까 이제 동생이 하니까 이제 젊은 친구라 예. 이제 하기가 싫은 거예요. 예. 저희는 이제 어려서부터 반점집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엄마 아버지가 다 편찮으세요. 좀.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반점을 안 하세요. 그래도 경주에서 좀 오랫동안 계시던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은 예. 아시겠네요? 그죠. 이제 경주 분들도 아시고 저희 지금 여기서 장사한 지 이제 9년 돼 가는데 가끔 단골 이제 손님들이 예. 오셔서 아버지 안부를 물으세요. 그럼 경주에서는 상호가 어떻게 돼요? 산동 반점이었어요. 산동 반점? 예. 아. 그러니까 경주에 동국대학교 캠퍼스가 있잖아요. 예. 예전에 거기 교수님들이 다 단골이셨어요. 아. 그럼 그 교수님들 자제분들이 예. 찾아오세요, 가끔. 아.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손잡고 갔었다고 예, 거의 예. 60 몇 년 하셨으니까 그 자리에서만. 그럼 우리 일단 만두가 예. 주특기인데 만두는 종류가 그럼 몇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샐러리 물만두, 샐러리 물만두에 고기 부추 물만두, 고기 부추, 그러니까 새우 물만두. 새우 물만두, 예. 물만두 세 종류. 예, 그다음 고기 군만두, 예. 뭐 새우 군만두, 네. 고추 군만두. 고추군만두. 예, 네. 찐만두도 이 세 가지고요. 그리고 만두만 보면은 큰 부류는 세 부류가 있고 예. 그 중에 각각 세 가지씩. 있는 예, 거예요. 예. 가장 인기 있는 건 뭐예요? 가장 인기 있는 건 이제 군만두 제일 많이 찾으세요. 고기 군만두? 예, 왜냐면 이제 저희 집 군만두가 기름에 이렇게 풍덩 넣어서 튀기는 군만두가 아니라 예. 이제 프라이팬에 기름 자작하게 해놓고 천천히 굽는 군만두예요. 아. 그러니까 요즘 집에서들 뭐 비비고 군만두 같은 거 구워 드실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집에서 구울 때 기름 약간 넣고 이렇게 천천히 돌아가면서 굽듯이 네. 저희가 그렇게 굽는 군만두예요. 보통 그 일본에 야끼만두라고 가면 하면 교자라고 하는 예, 거하고 예. 좀 이제 여기 중국 반점 야끼만두라고 해서 예. 군만두는 기름에 풍덩 넣어서 튀기는 예, 거고 예. 저희는 말 그대로 이제 천천히 노릇노릇 굽는 군만두죠. 아. 이제 기름을 아예 안 쓰는 건 그럼 이왕 아니고. 나온 김에 일본에 예. 교자가 있잖아요. 예. 아래는 굽고 위는 찌고, 찌고 예, 그런 예. 형태. 그거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이제 저희는 다 찐 다음에 예, 예. 한 김 식혀서 다시 굽는 거죠. 아, 예. 근데 저기는 교자는 이제 싼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안 찌고 그냥 바로 밑에는 기름 넣고 찌다가 네. 그 다음에 뚜껑 닫아서 어느 정도 이제 그 굽듯이 굽다가 물을 넣어서 찌는 거죠. 아, 그거는. 물을 넣고 그 증기로에다 네네. 꽂힌다. 그래서 아래는 구운 게 나오는 거고 예. 이제 위에는 찐맛이 나오는 예. 거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면 만두 그러면 만두 소냐 예. 아니면 만두 피냐 예. 그리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직접 다 싸잖아요. 저희 다 하죠. 예, 그래서 근데 가끔 손님들이 피가 두껍다고 말씀을 네. 하세요. 근데 이제 저희 집 만두가, 그러니까 참고로 저희 엄마 아버지는 경주에서 반점을 하실 때 그냥 일반 중화 요리를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만두 전문점을 하시진 않으셨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 엄마도 그냥 야끼만두 싸서 그냥 튀겨서 파는 만두만 하셨지. 네. 저희 집에서 지금 파는 물만두들이 그냥 엄마가 집에서 저희한테 해주는 만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한테 그냥 배운 그대로 레시피를 쓰기 때문에 피가 이제 그냥 물만두는 차가운 물로 반죽을 하는 거고요. 네. 이제 소금 넣고 아무것도 안 넣고 소금에 그냥 차가운 물로 찐만두, 군만두는 소금에 뜨거운 물, 팔팔 끓은 물 넣고 익반죽을 하는 거예요. 익반죽. 예. 예. 그러니까 다른 뭐 첨가제를 넣지를 않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기후에도 좀 영향을 많이 미치고, 그러니까 이제 날이 더우면 네. 이제 조금 두껍게, 왜 안 네. 그러면 다 퍼지니까. 어. 그래서 피가 일반 파는 그런 얇은 피의 피부가 아니라 네. 그냥 일반 가정식처럼 약간 도톰하고 투박한 피인 거죠. 아. 그래서 손님들이 가끔 와서 이제 만두 피가 두껍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그 가끔 가다 그 수제비 먹는 기분 같고. 그렇죠, 약간 두껍죠. 이게 이제. 뭐 꼭 만두피가 얇아야 된다라는 그런 아무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이거. 왜냐면 너무 얇으면 터져요, 저희 집 그죠? 만두는. 네. 예. 우리 집 만두는 산동 지방의 가정식 만두네. 그렇죠. 그냥 네. 집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방송을 찍을 때도 화교분들한테 이제 되게 미안한 거, 왜냐면 화교들한테 이게 별게 아니거든요. 네. 설 명절에 대한민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화교들이 집에서 그냥 해먹는 만두예요. 그대로에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집에서 먹는 물만두. 그럼 이제 소로 들어가서 예. 소의 나름대로 특징. 그러니까 이제 이 소를 말씀드리면은 네. 저희가 처음에 샐러리 물만두를 주로 하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왜 만두 가게를 시작했냐고 이제 손님들이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제가 2011년도 6월에 오픈을 했거든요. 예. 근데 2010년 10월에 예. 저희 친정 엄마가 예. 이제 직장암이 걸리셨어요. 아, 예. 그래서 이제 경주에서
이제 판정을 받고 네. 세브란스로 모셔온 거죠. 이제 네, 수술을 네. 하고 예. 그 수술을 하면서 이제 뭐 요로도 찾다가 이제 항암도 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딸내미 집에 한 3, 4개월을 살게 된 거예요. 예, 예,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옛날에 샐러리를 사면 그 대는 피클을 만들어 주셨어요. 저희 예. 친정 아버지가 요리사시니까. 예. 그럼 그 잎사귀는 저는 버렸거든요. 예. 이제 뭘 할 줄이 제가 전문 요리사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반점을 오래 하셨지만 저는 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나오면서 사실 뭐 그렇게 돈을 막 벌어보거나 뭐 그래 보지는 않았어요. 주방에서 일을 해본 적도 없고. 그 샐러리 잎을 이제 버리려고 놔뒀는데 저희 엄마가 샐러리 잎이 있네 그러면 물만두나 조금 해 먹을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샐러리를 싫어하잖아요, 애기들이. 네네. 그러니까 그 엄마가 물만두를 삶아 주셨는데 저랑 저희 신랑이랑 먹으면서 이제 너무 맛있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내가 저희 신랑한테 아이고 만두 장사 해볼까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옆에서 웃는 거예요. 만두 피도 밀 줄 모르고 그죠. 속도 할 줄 모르고 너 뭘 할 줄 알아? 네 만두 장사가 쉽냐고. 그래서 내가 엄마 한번 해보지 뭐. 그러니까 웃으면서 그냥 만두 장사 해보지 했는데 사실 겁이 났던 게 저희 엄마는 한국 분이시고 아버지는 화교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완전 이렇게 중국 냄새가 나는 그런 만두가 향 같은 독특한 향이 있는 그런 만두가 아니고 그냥 저희 엄마 만두 내 생각에는 저희 엄마 만두가 이제 깔끔하고 그냥 먹을만 한 거예요. 근데 엄마가 만약에 이제 돌아가시면 못 먹잖아요. 그 만두를. 그래서 제가 저희 신랑한테 한번 차려보자. 차려서 망하면 내가 물만두는 기술은 배우지 않겠니? 그러면은 나는 내 자식들한테 우리 엄마 만두를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없으면 엄마 만두를 이제 평생 못 먹잖아요. 배운 적이 없으니까 늘. 그래서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자 하고 저희 처음에 6월에 오픈할 때가 저희 엄마가 이제 항암하고 보건수술 하실 때라 엄마가 와서 다 싸주셨어요, 만두. 처음에는 엄마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이제 짜장면집 할 생각이 아니었고 그냥 오로지 만두 가게만 하려고 했어요. 그 전에 근데 저기 남편분은 뭐 하시고? 저희 신랑은 그때는 보험회사 다니다가 지금 여행사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 신랑은 아예 음식점하고는 관여가 없는 직장을 하시고. 그럼 우리 사장님은 그 전에 그냥 집에서 저는 주부? 그러니까 예전에는 처음에 서울 와서 이제 이태원에서 장사를 하다가 큰 애 놓으면서 이태원에서 무슨 장사 있어요? 이제 가방 장사. 아, 예,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아르바이트로 가이드도 조금 했고요. 이제 여행사 친구들을 많이 아니까 이제 여행사랑 조인해서 이제 그런 가방이랑 물건을 팔았었죠. 이제 그러고 결혼해서 아기 놓으면서 이제 모든 걸 접고 가정주부로 7년 동안 살았죠. 그러다가 이제 저희 엄마가 이제 아프시는 바람에 이게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여기 이 자리를 얻을 때 여기가 이제 호프집이었거든요, 원래. 처음에 여기 자리를 얻을 때 옆에 이제 뚜레쥬르 빵집이 있었고요. 이쪽에 김밥 천국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두 가게 해도 되겠다 하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공사하면서 옆집도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뚜레쥬르 빵집은 큰 집이니까 뭐 회사에서 리모델링을 해주나 보다 했는데 그 명인만두가 같이 들어온 거예요, 저희가. 그러시구나. 예. 그래서 원래는 주가 진짜 만두만 하려고 그랬어요.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명인만두가 생기니까 아무래도 명인만두는 인지도가 있고 저희는 이제 그냥 여름 가게고 그러니까 손님들이 짜장면 집이냐고 많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인테리어 해놓은 것도 색깔도 빨간색이고 그래서 이제 짜장면 시작하고 하나씩 늘린 거죠. 이게 창업 과정까지 이제 전반적으로 다 얘기를 이제 듣게 됐고, 근데 기술 전수도 어머니한테 받게 되고, 처음에 그러면 1차적으로 봤을 때 만두 싸는 게 쉽지 않잖아요. 처음엔 많이 먹었죠. 먹었어요? 실패해서도 먹고, 이제 손님이 안 와서도 먹고, 왜냐면 이게 이제 무슨 냉동식품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유통기한이 짧잖아요. 집에서 하는 것들이라. 그리고 저희 군만두가 쪄서 냉동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쪄서 한 김 시켜서 냉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쌀 수 있는 양이 한 일주일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만두는 그래도 좀 냉동을 할 수 있지만 냉동을 해도 그게 기간이 오래되면 맛이 변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많이 안 팔려가지고 많이 먹었죠. 이제 실패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손가락이 한 5개 빠졌었어요, 손톱이. 아. 그래서 이제 한쪽은 이렇게 보시면 지금 마디가 이제 이렇게 없거든요, 이만큼이. 예, 이제 이게. 진짜 그러네. 예, 그래서 야, 예.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이게 골맞는데 꼬맸는데 꼬매고 또 쓰고. 그럼 실밥이 또 풀리고 또 쓰고. 예. 계속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뭐 남들처럼 막 배워서 이게 아니라 예. 진짜 밑바닥부터.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손님들이 뭐, 생활의 달이 나왔네, 뭐, 맛집이네, 그러시는데, 전 진짜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올라온 거라, 정말 힘들었어요, 처음에. 처음에 이제 어쨌든 준비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그때 종잣돈이 필요하잖아요. 예, 예. 종잣돈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뭐 보증금에 이제 권리금도 필요하고, 또 네. 인테리어비도 필요하고, 네. 준비물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출도 받고, 네. 대략 한 얼마 정도 드시죠? 이제 다 해서 한 전체 1억 정도 들었던 1억 것 같아요. 정도? 예. 예. 그러니까 친정 엄마한테 또 좀 빌리고. 예. 저희 엄마가 저 빌려주시면서 네가 6개월 버티면 손에 장 지진다 그러셨어요. 예, 예. 버리는 셈 치고 준다. 왜냐면 절대 니는 할 수 있질 않으니까. 그래서 은행에서 좀 대출 받고, 뭐 애기 아빠 신용 대출도 받고, 하여튼 좀 다 끌어 모아서 시작을 한 거죠, 이제. 그럼 그 첫날 매출 같은 거 기억나세요? 첫날 네. 물만두 하나 팔았어요. 그 예. 당시 물만두 한 그릇 얼마였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4,000원. 4,000원. 그럼 예. 첫날 매출은 4,000원. 예, 그러니까 처음 6개월 부가세 신고할 때 예. 제가 2천만 원 신고했어요, 6개월을. 예. 다 해서 2천만 원. 2천만 원이면 한 달 평균 300에서 400 나왔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하루에 10만 원. 예. 그걸 6개월 버티신 거네요. 예, 어쨌든. 예. 그 다음에 부가세 낼 때는 얼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제가 3년 동안 장사를 하면서 첫 예. 3년을 장사를 했는데 예. 보험회사에서 대출을 예. 마지막 받은 게 한 3천만 원까지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한 달은 예. 또이또이가 되고 예. 또 한 달은 마이너스 200이 나오는 거예요. 예. 계속 예. 3년을. 예. 왜냐면 이제 인건비도 그럼 달달이 100만 원씩 마이너스라는 얘기예요. 계속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계속 그게 3년 동안 계속 마이너스였어요. 이거 그러니까 마이너스라는 게 내 인건비가 들어간 거야, 안 들어간 거잖아. 없죠, 내 거는. 내 인건비는 아예 무시해 내 버리고. 몫은 빼고 집세에, 예. 집세에 뭐 인건비에, 뭐 재료값에, 예, 관리비에, 세금에. 예. 그럼 세금이야 뭐 번 게 많이 없으니까 뭐 낸 것도 얼마 안 되니까. 예. 근데 이제 계속 그렇게 적자가 많이 났었어요. 3년 동안. 예. 그런 그래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 이제 그 다음부터 근데 이제 접을까라고 했는데 예. 정말 고맙게 단골 손님들이 그러니까 한 해가 한 해보다 나은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올해 뭐 2천만 원에서 뭐 이제 4천만 원을 팔았으면 네. 그 다음 해는 5천만 원이 되는 네. 거예요. 또 그 다음 해는 6천만 원이 되고 그 다음 해는 7천만 원이 예. 되고 그렇게 이제 계속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마다 거의 그렇게 3년 동안 하고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이제 물만두 하나로 시작을 해서 예. 가장 매출이 좋았을 때 처음에 한 80만 원 파는 날이 있어요. 80만 원. 예. 그때 평균 이제 한 3, 40만 원 이렇게 팔았거든요. 예. 3, 40만 원 팔았는데 80만 원 파는 날 예. 저희 가게 이모님하고 안고 울었어요. 박수 치고 막 처음에 그게 한 얼마 정도 됐을 때예요? 그게 한 4년 차 됐을 때예요. 4년 차에. 예. 그게 이제 시장을 가면 이제 예. 매일 시장을 가서 장을 봤었거든요. 예. 그때는 그럼 예. 이제 시장 분들이 물으세요. 요즘 경기가 안 좋은데 예. 장사가 잘 돼? 하고 예. 물으시면 제가 이제 잘 돼요. 늘 잘 돼요. 그래요. 예. 근데 그럼 사람들이 하루에 한 200만 원 팔아? 예. 뭐 하루에 150만 원 팔아? 근데 내가 제 기준이 나는 인건비에 집세에 이제 인건비에 집세에 재료값 계산하니까 난 하루에 50만 원만 팔아도 되면 나는 잘 되는 거였어요. 50만 원만 벌어도. 그죠? 내 기준이 만약에 하루에 200만 원을 팔아야 그게 난 잘 되는 거면 그러니까 그 기준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기준을 굉장히 낮게 잡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늘 그렇게 했었어요, 그냥. 그래서 원래 이 음식점 장사거나 이런 분들은 예. 잘 된다 그래도 믿으면 안 되고 예. 안 된다 그래도 믿으면 안 되고 분위기를 정확하게 잘 파악해야 돼요. 저는 안 믿어요. 안 믿고 잘 된다 그래도 안 믿고. 그러니까 저는 소신이 가늘고 길게. 예. 그러니까 그때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제 예. 아는
이제 반점을 오래 했던 분들이 오셔서 하는 말이, 야, 식당은, 저 식당 경험이 처음이에요. 네. 이제 그 전에 식당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야, 식당은 오픈해서 6개월 안에 본전을 뽑아야 된다 이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야 성공하는 거다. 예. 그러니까 빨리 너 이거 만두 하지 말고 그냥 여기 기사식당 간판 같은 거 올리고 대로변이니까 그냥 짜장면, 짬뽕, 탕수육만 팔아라. 막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셨어요. 6개월 안에 쇼부 못 보면 이 가게는 안 되는 거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제 아버지 닮아서 좀 똥꼬집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다 생각하면 그 누구의 말도 안 듣는 거예요, 좀. 그러니까 나는 이게 맛있어서 이걸 팔면 못했어? 네, 우리 엄마가 맨날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옳다 생각하면 이게 옳은 그냥 나만 그러니까 그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안 가는 이상 그냥 나는 내 생각에 이대로만 하면 그냥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그때 손님도 많이 없었는데 가끔 이제 제가 제일 기억나는 손님이 처음에 블로그라는 걸 올려주시는 부부가 계세요. 그러니까 그 손님들이 볼지 안 볼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2011년 6월 달에 오픈해서 10월 달쯤이었나 아마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마마수교를 검색해 보니까 블로그 올리신 분인데 그 부부가 오셨는데 찐만두랑 그때 짜장면인가 뭘 먹었는데 만두에서 이제 만두티 옆에 쇠수세미가 붙여서 나온 거예요. 처음에. 철수쌤이 그 족밥. 그래서 저도 자주 만나요. 그래서 죄송하다 그러고 콜라를 하나 서비스를 드렸거든요. 그러고 돌아서서 아, 저 손님들 안 오겠다. 그랬는데 그분들이 블로그를 올려줬는데 그 뭐라고 올려주셨냐면 우리가 동네에 맛있는 만두 가게가 생겼는데 이 가게가 이제 언젠가는 줄을 서서 먹을까봐 살짝 걱정이 되는 가게라고 그렇게 써주. 그러니까 저한테는 정말 최고예요. 그 칭찬이. 내가 지금 문을 닫느냐 마느냐 고비에 서 있는데 거기다 쇠수세미까지 나왔는데 그분이 그렇게 언젠가는 줄을 서서 먹어야 될까 뭐 살짝 걱정이 지금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는데 그렇게 그분 때문에 그러니까 버틴 거예요. 근데 철수쌤이 얘기는 안 쓰시고. 근데 그분이 이제 몇 년이 지나서 오신 적 있으세요. 근데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저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긴가민가 내가 혹시 저희 초창기에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네, 저희 와이프가 그때 임신해가지고 왔었다고. 그래서 내가 첫 마디가 그때 철수쌤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저희 그런. 그분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뭐 얼마를 팔아서 기분 좋은 것보다. 그러니까 이제 줄 쓴 게 그럼 언제 줄을 섰어요? 줄 쓴 거는 방송을 타고 줄을 섰죠. 생활의 달인? 그리고 줄 서서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온 날은? 많이 나올 때는 최고 기록? 한 350? 350만 원? 근데 훨씬 더 나올 수 보통 이름 더 나올 텐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생활의 달인에 이제 찍은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어떤 분들은 돈 주고 찍었냐. 대부분 그러세요. 근데 돈 주고 찍을 만큼 그렇게 욕심냈을 것 같으면 처음부터 아예 뭐 무슨 광고를 하든가 뭘 했을 건데 이제 생활의 달인에서 전화 온 게 한 4년 전부터 그 작가님이 계속 전화가 오셨었어요. 근데 제가 할 밥그릇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손도 이렇지만 그걸 일일이 다 피 밀어서 싸니까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잘 아실 거예요. 음식점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훨 많이 아시니까. 그러니까 정말 돈도 안 되지만 일이 제일 많은 게 만두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송 타면 뭐 손님이 많이 오고 돈도 많이 벌겠지만 그걸 제가 그땐 주방장도 한 명 썼어요. 주방에. 왜냐면 이게 이제 주방장 초청을 하는데 그때는 가게 뭐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뭐 가게가 사이즈에 따라서 매출에 따라서 중국 주방장 허가가 나오니까 그땐 저희 허가로는 한 명밖에 못 썼고 이렇게 둘이서 했거든요. 그 친구랑 나랑 피 밀다가 음식 해주다가 그래서 계속 코리 왔을 때 계속 정중히 거절을 했는데 이제 지금 19년이죠. 17년 11월 달에 저희 친정 아버지가 이제 방광암이 추석 지나서 그래서 그 12월 달이 이제 수술하시고 항암하실 때거든요. 세브란스에서. 그래서 그때 또 다시 전화가 오신 거예요. 작가님이. 내가 저희 아버지가 지금 아파서 정신이 없다. 저한테 가게를 할래? 부모를 할래? 그러면 전 엄마 아버지가 우선이거든요. 이 이제 하루 매상을 뭐 매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래서 늘 아버지 모시고 병원을 항상 지금도 서울역에 오시면 아침에 갔다가 모시고 세브란스 가서 항암하고 다시 서울역 모시다 드리고 오거든. 근데 그날따라 아버지가 항암을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보통 85kg세요. 예. 키가 176에 예. 평생 85kg셨어요. 근데 수술하고 저희 집에 좀 계시다 내려가서 2달 만에 올라오셨는데 68kg가 나가는 거예요. 항암을 하러 왔는데 간호사 선생님이 이 상태로 가면 항암이 안 된다 그러셨어요. 이제 4기라 아버지가. 근데 그때 당시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작가 선생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이제 또 어떻게 아버지는 수술 잘 하셨어요. 어떻게 한번 나가야죠. 그때 순간 무슨 생각이 나냐면 아 내가 옛날에 농담으로 아버지 기다려봐라 내가 유명해지면 엄마 아버지 책도 내주고 저희 엄마도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아버지도 1세대로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엄마 아버지 유명하게 해줄게 했는데 늦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내가 알았다 그럼 찍읍시다. 그 대신 이제 언제 제가 아버지가 항암을 3주하고 한 주 쉬고 3주하고 한 주 쉬니까 그 스케줄을 좀 맞춰서 그래서 그 PD님이 이제 와서 찍으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아버지 옛날 사진은 엄마 아버지 못 올라오시니까 그래서 저희 엄마는 반대시고요. 안 가시나 뭘 찍는다고 그러냐고 니 그러면 손가락이 더 고생하고 하는데 그냥 적당히 하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스케줄 맞춰가지고 그 PD님 와서 이제 아버지 옛날 사진을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남동생한테 왜냐면 엄마 아버지를 주가 부모님이니까 제가 아니고 그래서 찍다가 이제 그 PD님이 그러면 뭐 영상 통화 한번 할까요? 그래. 그래서 저희 아버지 그냥 전화해서 영상 통화를 했어요. 주무시다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게 아마 좀 시청률이 좋게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SBS에 좀 계시는 분들도 고맙다고 막 찾아와 주시고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망가시나니 눈물 찔끔 흘리는 연기 했으니까 이제 그랬지 그러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막 잘 해주셨어요. 이제 근데 억양이 딱 들으면 중국분 같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이제 아버지 머리 이렇게 나왔다고 미리 전화라도 해주지. 방송 찍을 거라고. 그랬으면 아버지가 좀 더 반듯하게. 근데 내가 엄마 찍어보니까 이게 아니더라. 아버지만 미리 얘기했으면 긴장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말이 안 나왔을 거다.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방송하고 이제 세브란스에 오셨는데 딱 그 주만 제가 모시고 못 갔어요. 왜냐면 줄이 정말 그 다음 날부터 제가 11시에 저희 오픈이면 제가 한 10시 반쯤에 오는데 10시에 벌써 꽉 차 있는 거예요. 저희 가게가 좁거든요. 전체 테이블이 밑에 6개, 위에 7개, 전체 13개밖에 안 돼요. 손님 벌써 꽉 차 있는 거예요. 밖에 막 줄도 서 있고. 저희 엄마 아버지가 항암하러 오시면 보통 가게 안 들리시고 내려가시는데 그날은 택시를 타고 오셨더라고요. 두 분이서. 저희 아버지가 굴짬뽕을 좋아해서 저희 겨울에 이제 굴짬뽕을 하는데 가게에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저한테 왔다 소리도 안 하고 두 분이서 봉이 설렁탕 가서 설렁탕 한 그릇 잡수고 오셨는데 줄이 쫙 서 있으니까 저희 아버지 반점은 한 80평 되셨어요. 룸도 있고. 그러니까 줄이라는 걸 세워본 적이 없잖아요. 이제 워낙 가게가 좀 컸으니까. 근데 아버지는 그게 신기하셨나 봐. 근데 줄 서 있는 분들이 아버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방송에 나온 어르신이네? 어르신 힘내세요. 얼른 일어나서 장단 걷는 거 보여주세요. 어르신 힘내니까 그 말 듣고 제 아버지 내려가서 한 2달 있다 다시 올라오실 때 진짜 한 10kg 찌셨어요. 그래서 지금 항암 잘 하셨고 항암 끝내고 지금도 2달에 한 번씩 이제 4월 16, 17일 날 또 올라오시거든요. 엄마 아버지랑 두 분 다 검사하시러. 그러니까 방송을 타서 줄을 서서 매출이 뭐 300만 원이 떠서 그러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니고요. 진짜 그러니까 뭐 남들은 저 뭐 쇼 하네 뭐 돈 욕심이 나서 했는데 절대 정말 그건 아니고 정말 제 아버지가 다시 힘을 내신 게 야, 큰 복을 받으셨네요. 진짜 그게 그래서 제가 그 SBS 그 분들한테도 감사드린다고 그러니까 뭐 유명해진 것도 감사하고 뭐 보잘것없는 가게 와서 찍어주신 것도 감사하고 제일 좋은 건 저희 엄마 아버지가 저로 인해서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엄마가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풍족하게 자랐어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진짜 제가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그때 당시엔 저희 엄마 돈은 이렇게 바람에 날라오는 돈인 줄 알았어요. 이게 땅 파면 나오는 돈인 줄 알고 그러니까 엄마 돈 그러면 주고 아버지 돈 그러면 주고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근데 저희 엄마 경상도 분이라 되게 무서우세요. 그래서 이제 뭐 막 흥청망청 써보진 않아도 내가 살면서 필요한 게 있으면 그건 딱딱 엄마가 항상 이렇게 해주시고 하셨거든요. 어쨌든 근데 저도 그렇게 유명하기 전에 살금살금 몰라서 먹던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먹던 어느 날 이제 대박이 났다 그랬고 그 다음부터 잘 못 오는데 어쨌든 그때 그래 만두는 이렇게 직접 싸야 맛있다 라고 하는데 살그머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여기 와서 만두를 먹는 법. 예. 예? 어느 날은 군만두를 먹고 어느 날은 찐만두를 먹어라. 예. 그거 좀 여기 좀 정리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단골 손님들은 네. 이제 물으세요. 네. 이제 저희가 만두도 싸다가 손님 오면 손님도 받았다가 음식도 해야 되고 하니까 네. 이제 어떤 날은 사이즈가 크고 네. 어떤 날은 사이즈가 작아요. 네. 이제 수제 만두기 때문에 공장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어떤 날 단골 손님 물어서 찐만두가 커요, 군만두가 네. 커요. 이번에는 어느 물만두가 커요 그러면 그 이제 저희가 그렇게 보내드리는 거죠. 네. 이제 바쁘면 네. 사이즈가 작아지는, 이제 커지는 거 빨리 써야 되니까. 네. 이제 여유로우면 좀 이제 속도 좀 정량으로 넣어서 작아지는. 네. 그때 달라요, 저희가. 그러니까 일단은 와서 네. 오늘 군만두를 먹어야 돼요. 찐만두를 먹어야 돼요. 꼭 물어봐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연스럽게 또 이제 짜장 얘기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네. 짜장이 산동 짜장이 일반 짜장하고 상당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1세대 짜장이에요. 1세대 짜장. 예,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처음에 이제 청나라 말기로 올라가서 저도 이제 아버지한테 역사를 듣는 건데 이제 그 세대에 오셨을 때 중국 사람들이 이제 왔는데 할 게 없잖아요. 먹을 네. 게 없고 말도 안 통하고. 네. 그러니까 1세대들이 반점을 해야지 그러는데 집집마다 이제 한국 할머니들이 러시아나 미국이나 이제 가서 네. 장을 담궈서 한식집을 여는 것처럼 네. 똑같이 저희 할아버지 세대들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콩으로 밀을 넣어서 네. 반죽을 띄워서 이제 메주를 띄워서 짜장을 판 게 네. 한국 분을 상대로 판 게 아니라 그 중국 노동자들한테 팔려고 네. 시작한 게 이 장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장을 예전에는 이렇게 걷어서 팔았다 하시더라고요. 네, 장을. 집집마다. 네, 네. 이제 걷어서 큰 식당에 대고. 네. 근데 이 장은 보통 1년 이상, 예. 1년 이상 이렇게 숙성을 시켜야 예. 맛있어요. 예. 2년 되면 더 좋은 장이 되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엄마가 이제 장이 이게 한 2년 뒤에 색깔도 진하게 되고 근데 예. 한 70년대쯤에 뭐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보면 청요리집이 막 네네. 이제 흥하잖아요. 이렇게 네. 드라마, 영화 봐도. 그러니까 중국집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이 장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공장을 공장을 해가지고. 공장을 이제 차려서 지금 이제 그 까만 춘장이 네. 된 거죠. 네. 그럼 이제 반점을 연 한국 분들은 다 대부분 화교집에서 일을 하다가 배워서 나가서 차리고 예. 배워서 나가서 차리니까 이 장당 굽는 부분 안 배웠으니까 예. 이제 전화만 하면 오는 춘장. 그래서 이제 점점점 까만 짜장이 된 거죠. 예. 근데 산동 짜장하고 춘장하고 그 장이 다른 게 어떻게 다른 그러니까 게? 다른 건 이제 춘장은 까만 춘장은 이제 일단 공장 제품이니까 제가 뭐 그 만드는 방법은 모르고 네. 이제 산동 짜장은 콩이랑 밀을 섞어서 메주를 띄우는 거예요. 네. 한국 된장이랑 똑같아요. 근데 한국 된장에는 똑같은- 메주를 만들 때 콩만 쓰는 거고. 콩만 쓰고 산동 지역은 주식이 밀이기 때문에 네. 이제 콩에다가 이제 콩을 삶아서 으깰 때 메주를 만들 때 이제 밀을 넣어서 예. 치대 가지고 같이 메주를 띄우는 아, 거죠. 예. 그래서 곰팡이가 피면 네. 곰팡이는 씻어내고, 빼내고 예. 소금물에 담는 거죠. 예. 그 담는데 한국장은 간장을 뽑잖아요. 예. 근데 중국장은 간장을 안 뽑아요. 예. 그리고 이제 매일 젓는 거예요. 네. 매일 뒤적뒤적 햇빛에 예. 매일 저어줘야 그게 이제 벼슬 빠면서 수분은 날아가면 색깔이 점점 진한 처음에는 노래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점점 진한 커피색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가끔 저희 단골 손님들 오래되신 분들은 이제 처음에 이렇게 오시면 한 여름 지나갈 때쯤에 이제 아버지가 예전에는 운전해서 갖다 주셨거든요, 서울에. 네. 예. 지금은 이제 운전을 못 하시니까. 그럼 그때 묵은 장 반이 남으면 전세장이 올라오면 섞어요. 네. 섞어서 이제 젓잖아요. 네. 그럼 저 오면 손님들이 돈 벌었나 보다? 장 색깔이 왜 연해졌지? 예. 그때는 진했는데 걸쭉하고 진했는데 와 이번에는 색깔이 그거는 제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묵은 장에 새 장을 섞으면 섞어서 바로 하면 색깔이 연해지는 거예요. 이걸 이제 또 저도 마당에서 계속 이제 날 좋은 날 뚜껑 열어놨다가 저어주고 또 볕 좋을 때 계속 저어주고 해야 색깔이 점점점 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시간이 갈수록 힘은 더 들겠네요. 그렇죠. 뻑뻑해지니까. 예. 아이고, 참. 요즘 창업하겠다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음식점을 하겠다는 젊은 친구들한테 혹시 해주시고 싶은 이야기.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저한테 해주신 얘기를 저희 엄마가
열심히 하면 예. 안 되는 게 없다 하셨어요. 예. 세상에는 네가 정말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게 없다. 예. 열심히 돈을 모아야지만 돈도 모이고 예. 열심히 집을 사야지 하면 집도 샀고 예. 뭐 땅 사야지 지금 땅도 샀는데 이제 뒤에는 살짝 웃으면서 자식만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이제 예. 이 소리만 하셨는데 예. 그러니까 그냥 그 말 믿고 예. 그냥 정말 열심히 할 자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좀. 열심히 예. 할 수 있는 자신을 근데 보통 우리가 그래요. 다들 열심히 한다고 그래. 얘기를 맞아요. 해요. 근데 그게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에 따라서 맞아요. 가치가 서울대 달리고. 어떻게 갔냐 그러면 국영수 위주로 공부했다라는 예. 거랑 똑같이. 네, 굉장히 어려운 이 열심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예. 네. 근데 장사라는 거는 제가 해보니까 전 진짜 볶음밥 볶는 것도 할 줄 몰랐고 네. 뭐 마파두부도 할 줄, 뭐 탕수육도 튀길 줄 몰랐거든요. 네. 다 이제 처음에 주방장들이 와서 하면 주방장들이 갑자기 관둘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럼 관두면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얼굴에 제 팔이 지금 긴 팔을 입었는데 이게 다 상처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 사장님도 얘기하셨다시피 이제 좀 나이가 들어 보일 줄 알았다고. 그 나이는 얼마 안 들었는데 보는 분들이 다들 나이, 왜냐면 얼굴에도 기름이 많이 튀었고. 네, 그죠. 예, 이제 팔에도.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한 발 한 발 저는 배워 아니, 나온 아까 거거든요. 손을 딱 보면 뭐 팔 안 봐도 손이 다 대답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네. 저는 그렇게 한 발 한 발 한 건지 그게 돈으로 사람을 써서 왜냐면 사람을 쓴 사람은 그러니까 모든 종업원들이 주인처럼 하는 종업원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게 제 친구가 저한테 얘기해 준 얘기고 그러니까 종업원이 관둬도 사장이 관두지 않는 이상 이 가게는 문 닫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사람이 왜냐면 갑자기 일하다 갑자기 훅 간 적이 몇 번 있거든요. 네. 막 저녁에 울면서 집에 가고 그랬어요. 네. 당장 어떡하지 내일부터 볶음밥 꼭 팔아야 된다 어떡하지. 그러니까 내가 할 줄 알아야 네. 겁이 안 나더라고. 처음엔 그쵸. 그 정말 일해줬던 친구가 갑자기 갔을 때는 정말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막 울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친구랑 지금도 연락을 해요, 중국에서. 그러니까 고마운 거예요. 왜냐면 네가 가서 그 3개월을 내가 막 북치고 장구치고 해보니까 이제는 할 수 있게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이제 누가 없어도 단지 뭐 손 좀 느리면 느린 대로. 근데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다 경기가 어렵잖아요. 어려가지고. 어렵죠. 진짜 올해는 예. 어려운 거야. 제가 9년 하면서 네. 올 연말만큼 네. 장사가 안, 그러니까 방송 타기 전보다 네. 올 연말은 네. 확실히 경기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어려운 사람들 많은데 그래도 여러 가지 이렇게 겪으면서 버티셨잖아요. 예. 그들한테 응원의 말씀 한마디. 뭐 저도 아직 진행 중인데 뭐 버틴 건 아니고 근데 그냥 하고 즐겁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기분 좋게.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 이제 알바생들을 많이 썼는데 대학생 친구들 저 항상 하는 얘기가 월급이 좀 적더라도 돈을 좀 적더라도 네가 재밌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 모든 일에 힘든 일은 올 거다. 예. 뭘 해도 힘들다. 뭐 대기업 회장도 힘들고 의사도 힘든데 근데 네가 그러니까 기분 좋게 신나게 할 수 있는 일이면 그 힘겨움이 네. 이길 수 있을 거고 근데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면 못 버틸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정말 하고 싶은 걸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걸 신나게? 좀, 예, 신나게 저는 아직도 손님들 오는 게 좋아요. 손님들하고 얘기하는 내일 게 다들 띄언정 예. 오늘까지라도 예. 즐겁고 신나게 하자. 그러니까 이 지금 얘기해드린 산동짜장이랑 이 만두 얘기를 예. 저는 아마 수천 번 했을 거예요. 손님들한테. 아, 저는 많이 들었는데 오늘 네. 또 빨리 끝내주세요 그래놓고 지금 제가 중간에 끊지를 못하고 있어요. 계속 빨리 끝내야 제가 되는. 말이 좀 많죠. 되게 재밌는데 마무리할게요. 예, 이제 예. 마무리해야 되는데 내가 나름대로 여기까지 그래도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나의 장점은 뭐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안 한다는 거. 거짓말을 안 한다. 네. 그러니까 양심에 어긋나는 짓을 안 한다는 거. 예. 왜냐면 이제 시간을 9년을 하면 이 손님이 올해 왔다가 네. 내년에 안 왔다가 후년에 올 수도 있고 뭐 이 집을 이사를 갔다가 또 네. 2년 있다 다시 이사 와서 올 수도 있는데 항상 있는 그대로를 얘기를 하면요. 네. 이 손님이 2년 있다 오든 4년 제 기억력이 점점 나이가 드니까 이제 저도 네. 쇠퇴해질 거예요. 근데 언제 와도 같은 얘기를 네.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제 장점인 것 같아요. 왜냐면 네. 기억이 머리가 나빠서 네. 거짓말을 하면 그걸 기억을 못 하고 있어가지고. 예. 근데 제가 가만히 봤을 때 쭉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거짓말을 안 한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가늘고 긴 똥꼬집. 예. 가늘고 긴 똥꼬집이 그 나름대로 우리 그럼요. 장사하려면 장 고집은 사장님의 있어야죠. 장점인 것 같고 거기다 하나 더 얻는다 그러면 효심. 그건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한테 잘하면 그만큼 하늘이 감동을 받아갖고 뭔가에 좋은 근데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받은 게 더 예. 많습니다. 제가 네. 제 아버지한테 진짜 받은 게 음, 정말 저는 어딜 나가서도 저희 아버지가 예. 자랑스럽고 고맙고 예. 제가 지금 제 자식한테는 그렇게 못해요. 예. 근데 제 아버지는 진짜 그 바쁜 시간에도 도시락 싸서 학교 갖다 주시고 예. 그 바쁜데도 아빠 뭐 예. 난자 한자 먹고 싶어 가지 먹고 싶어 하면 해주시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받은 거에 지금 예. 1000분의 1 예. 갚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제 바쁜 시간 와중에 이렇게 짬을 내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후배들이라든가 아니면 이 동종업계에 계신 분들이 조금 도움이 되고 또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잘것없는 가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